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58회 전라남도의 제2차 정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021년도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일정보다 예결위 일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과 개수조정 의결하는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김한철 행정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 일정이랑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 심사한 것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물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2019년도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전라남도 청소년 예술교육원 설립하고 전남 유아교육진흥원 중부 분원 설립하고 두 가지를 도정 질문을 통해서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현재 교육감이 임기 동안 내에 설립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좀 파악을 좀 못한 상태라서요. 네, 혹시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국장 담당 국장께서 네. 담당 국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요? 예, 그럼 두 가지 다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 청소년 예술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하고 관련된 국장님.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학생예술교육원 설립 부분하고 유아교육진흥원 그 중부분원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은 지금 저도 학생예술교육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또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순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주로 유치원 담당하는 선생님들, 그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의 체험 놀이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면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부로 좀 치우쳐 있다 보니 서부권이나 중부권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원의 형태의 설립을 하는데 일단 서부권을 먼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와 MOU를 체결하고 목포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시설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숲놀이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목포문화예술회관 안쪽에 양을산 기술계 목포시가 제공해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고 추후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부 분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 여력이 없어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이 예술 집적 단지이고 환경이 매우 좋아서 서부권 또 중부권에서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고 시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예. 어떤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러나 현재 제가 중부권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제일 인구가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혁신도시예요. 혁신도시 주변에서 우리 중부권에 있는 장성, 담양, 한평, 화순 예. 이쪽에 전치어 딱 나주까지 싹 뭉쳐져 있거든요.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내용 때문에 동북권에 치우쳐진 유아 분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분원을 설치하자 하니까 그 당시도 목포권 이야기했죠. 예, 예. 목포권 때 바로 이제 할란다 했는데 부지 때문에 이제 좀 지연됐죠. 그럼 목포권에 부지가 지연된다면 나주는 땅이 있으니까 나주 먼저 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강감 무소식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와의 투자 심사 통과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우선은 중요한 부분이 가급적이면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의 형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또 생태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여기에 목포권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밤산 부지로 옮겨서 목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도심 안에 있는 것보다 자연 환경과 직접 접하고 또 자연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중부권에 있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중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우리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 예. 중부권이 굉장히 거기 중부권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항상 강주하고 비교를 해요. 예. 그 강주는 이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여건상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유아들이 방금 말씀하신 자연 친화적, 생태 친화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비교를 하면은 항상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지역 중부권의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는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정말 우리 중부권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아들이 피해를 안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전남 청소년 예술교육원은 그 당시 제가 그 도정 질문을 할 때도 경남하고 경기도치 예를 들어줬어요. 예. 선진시켜 한번 갔다 와봐라. 예. 그래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한번 도정 질문해서 하니까 검토해봐서 현진시켜 갔다 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는 것은 문제 있죠. 하여튼 국장님도 바깥에서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 전남 교육에 지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전국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분야도 많이 있지만은 예. 또 우리 전남 학생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것을 보다 더 한번 우리 교육계 근무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 전남은 학생들만 그 피해를 보냐 그 이야기죠. 다른 지역은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 못하고 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정말 한번 선진지 경험 갔다 와서 그 결과를 예.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 과연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요. 시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그 동계 기간에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또 중투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그 유치원 증설이나 신설도 담당하신가요? 예, 유치원 증설과 신설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국인가요? 유치원의 운영은 저희 교육국에서 지금 증설과 담당하고 신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예.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잠깐만 보시죠. 예, 김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빛가람동의 그 유치원 연령이 우리 전남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있는 곳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고. 근데 우리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어 놨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유아들이 유치원생들이 그 동네에 유치원 다니지 못하고 다 멀리 단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이게 그 우리 유치원생들 보내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쓰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적정한 학급 편성에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혁신도시에는 특별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전 부지 인근에 공동주택 설립 시에 저희들이 단설 유치원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단설 유치원 신설도 신설인데 지금 있는 국공립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예, 예. 그게 좀 증설을 해가지고 더 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없는가요? 그 학생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 학급 증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유입이나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니까. 근데 인원수가 제한이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음반대로 다 우리 원도심으로 간다니까. 그래갖고 그 학부모들이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이 지금 전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학교에 있는 국공립 학교를 좀 증설 좀 해주라 그래요. 인원수를 늘리든가. 늘릴 수 있는 방법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현장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적정한 배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예.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신도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신도시는 정말 우리 교육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그 가족대로 해갖고는 안 돼. 현실에 가서 보면 진짜 그 학부모들이나 그 여건 보면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피부에 닿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국장님께서도 교육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우리 빛가람동의 학부모들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그 화도 많이 나 있고 불만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정주권의 이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 등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남 도교육이 우리 도교육청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예. 하여튼 한번 현지에 한번 와서 보시고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빛가람동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에 인구 유입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의 어떤 교육 환경과 우리 전남이 처한 교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불만족 사항이 있다면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들어가십시오. 예, 예. 우리 부감님, 정말 이제 부감님께서 많은 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전남 교육을 위해서.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든 지역적인 이렇게 그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또 학생들이 조건에 안 맞는 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시설도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전남 교육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남에서 학교 보내고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남 교육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 교육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전남 교육에 있는 게 전남 교육을 받는 게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해.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관심군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담당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한 30초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은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에 교실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지역청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는 목포하고 순천하고 무안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1년 올해는 목포, 순천, 무안, 화순청 이렇게 네 군데가 배정이 됐었어요. 내년에는 화순이 빠졌고요. 이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원 기준은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에 화순청과 무안청이 별도로 추경으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요. 화순은 2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무안도 역시 요 신도시 쪽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6월 달에 추경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화순이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서 특별히 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빠져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은 신청은 화순청에서 요청을 해서 신청은 했는데 예산에서 예, 저희들이 빠졌는데 배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원래는 지원청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화순청에서 좀 잘못 이해를 하시고 학교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예산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미 알려줬으면은 미리 알려줬으면은 이게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소통의 문제네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어디에 구축돼 있습니까?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포청은 학교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요. 예. 5개 학교에서 그 온종일 케어 교실, 소위 교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요. 순천청은 마음 키움 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데가 지금 예,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목포하고 순천, 무안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화순까지 네 군데인가요? 별도의 공간은 학교에 마련하느냐 지역청에 마련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포는 네. 지역 아니 학교에 그러니까 마련했고 여기 말고는 또 없냐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수도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금년에 여수는 센터를 금년에 완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수청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예산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여수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빠진 거죠. 요청이 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시급히 인프라가 구축된 곳은 시급히 지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순이나 지금 인프라가 구축된 여수나 이곳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 배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고요. 예, 이게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늦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월 달에 만약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7월부터나 그렇지 않으면 8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예, 예산과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장 윤명식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화순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여수교육청은 약간 뭐 예산 신청이 늦어져서 예산이 이제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찌됐든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사전에 섬세하게 살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좀 이렇게 본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결론을 떠나서 어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담당 부서랑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개수 조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삭감할 항목이 있다면은 예산 증액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삭감할 항목이 없다면 본의원의 생각은 목포교육지원청만 지금 2억이고 순천과 무안이 각각 1억씩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배정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학교 폭력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절반만 하고 절반씩해서 2억을 축적하게 되면은 그런 곳에 1억씩 배정할 수 있으니 5천만 원씩 배정하든지 1억씩 배정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그 나머지를 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후 개수 조정할 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신 것도 의원님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무안교육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간이 딱 부분도 좀 있고 일단 어떤 사유로든 게 목포에서 필요하다고 그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무안에 대한 목포에 대한 또 상황을 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수 조정 때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근석 의원입니다. 네, 그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조정자입니다. 네, 그 지금 교복 지원에 관해서 지난 9일날 우리 안전복지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주말에 또 이런 뭐 학부모 몇 분한테 이런 간담회 하면서 또 문제 제기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교복 지원 사업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복은 그 지원금액 30만 원씩 학교로 전부 다 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우리 체제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존경하는 그 한근성 의원님께서 여러 그 수요자들의 특히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교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차별이 되는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할 때 우리 교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또 학부모회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일부 소규모 학교나 또 대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이런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교복 3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항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유배가 돼요. 자본주의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30만 원 같으면 예전에 교복을 학부모들, 학생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체육복도 무상으로 같이 끼워서 주었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셔츠, 브라우스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주거나 할인해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도 일절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는 체육복이고 셔츠고 전부 학부모님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복 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었다. 또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내버려 맡겨놓지 않아가지고 그분들은 학교에서 물론 선정이 교복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참가하고 학생들도 참가를 해서 선정이 되지만 그분들은 선정이 되게 되면 교복의 질도 예전보다 상당히 떨어졌답니다. 또한 그 업체에서 친절도 있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수요자가 대금을 지불해야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서비스 좋아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어떤 집토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엉망이고 순천의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특정 업체 하나만 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된다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은 예전처럼 교복을 구매를 각 업체에서 모 학교에 교복을 준비를 하잖아요. 또 선정되게 되면 이런 몇 개 업체에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그 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분들 같이 사게 됩니다.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그래야 그 교복 제조업체에서도 질도 좋게 하고 서비스도 좋게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행하게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이만큼 벌어진 격차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경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거슬려 버렸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질도 나빠지고.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처음 우리가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 청 내에서 또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복을 전에는 우리가 교복 지원을 하기 전에는 20만 원대로 이렇게 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복이나 블라우스나 셔츠를 추가로 더 주기도 하는 그런 정도 예산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1인당 3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
교복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의회에서 이렇게 교복 지원 조례가 나왔고 또 일부 전체 우리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중고 신입생들한테 지원하기로 한 차원이라면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 가자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일정 부분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권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있을 때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진로 승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장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이런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 학생들의 차별이 없이 어떤 교복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되지 않는 그런 걸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의회에서 그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드실 때도 그 뜻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을 텐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네. 학생들, 학부모들은 피해를 대체적으로 많이 보고 교복업체는 땅 짓고 헤엄치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게끔. 물론 그러한 사항도 여러 법률적인 여러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벌써 12월인데 내년 2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질서가 바로 잡혀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네, 우리- 또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네, 그 방금 얼마 오전에도 아침 우리 그 학교 회계, 학교 기본 운영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그 내년도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 14개월치가 예산이 편성됐는가요?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 기간 선정이 기간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는 아시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고 학교회계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여서 그게 늘 일치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작용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14개월분을 해서 예, 저희들이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14개월분을 편성을 하면 내년부터는 그게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까지 14개월치 편성된 적이 있었나요? 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의회의 요구로 또 그게 이 관련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년도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게는 근데 이제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는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예, 거예요. 학교에게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에 또 집행에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이걸 해소하고자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히 14개월 분을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차후로도
이렇게 14개월치를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그냥 이제 12개월치겠죠? 2023년도 네. 예산부터는 12개월이 예, 다시, 12개월로 네. 조정이 됩니다, 의원님. 예. 그럼 앞으로 그렇게 그러한 예산 편성 방향을 견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원님 말씀 뭐 다경년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만 학교에게 우리 교육비특별에게 불일치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저희들이 14개월을 편성하고 2023년도 회계부터는 그게 이제 해소돼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교 기본 운영비가 지난 6월에 2차 추경에서 5% 일괄적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물론 14개월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외에도 저희들이 학교 기본 운영비 5% 증액 그 외에도 교단 환경 개선비를 저희들이 꾸준히 증액을 해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라든지 수련 활동비 그리고 추가로 통합 배분한 것이 저희들이 목적 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배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게 또다시 예산 편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성립전 예산이라는 그런 그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했습니다. 목적 사업비로 주던 것을 일괄 학교 기본운영부로 통합해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고 또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한 269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 기본 운영비 관련돼서 학교 회계와 관련돼서 또 아침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지금 3개년도 보면 불용액 비율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 대비는 상당합니다, 아직도. 예. 지금도 작년 기준으로도 200억이 넘어요. 불용액으로 보면. 그런데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렇지만은 최소 200억 기준으로만 봐도 불용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저희들 한 가지 그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교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약 90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이긴 하나 단위 학교 회계로 학교 회계 한 개당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1.63% 정도로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더 낮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학교에도 요청하고 교육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교육 행정에서 여러 이런저런 어려움, 절차적인 또 어려움 그런 문제를 뭐 차치하더라도 이게 비율로 보면은 한 2% 정도는 감액 편성이 돼도 괜찮은가 추세를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불용액 비율로 볼 때는 꾸준하게 그 정도를 유지해 왔잖아요. 물론 낮춰지고는 있지만은 2% 정도는 감액 편성이 되어도 저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뭐 일괄 2%를 감액 편성해도 운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학교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각종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 이런저런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학교에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것들이 다소 학교 현장에서 집행이 좀 느슨한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1.6% 수준의 학교에게 불용액 관리는
저희들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요.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우리 국세에 따른 보통 교부금 교부 시에도 이 사항을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줄여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네, 또 우리 국장님한테 연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배치 기준이 예, 예.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되죠?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우리 네, 일반직 네. 공무원들 네,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원 지원청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지원청별로 그 조직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학생 수, 인구 수, 학교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교육청 앱을 통해서 우리 시설팀을 전부 다 22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구가 4배, 5배, 6배씩 차이가 나도 직원은 숫자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설팀 같은 경우 순천 8명, 목포 7명, 여수 10명, 나주 6명, 광양 6명입니다. 시 단위로 보면 최저가 6명이에요. 그런데 군 단위 보게 되면은 6명이 10개인가요? 10개 군이 교육지원청이 6명입니다. 물론 군 단위가 많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 단위가 적다는 거예요.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예산도 상당한 수준이고 그런데 8명이라는 것은 너무 목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적지 않나요? 예, 의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관이거나 기본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필요 최소의 기본 인원을 정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학교나 학급이나 학생 수 관련해서 교육 수요가 발생될 것이다 해서 증원 요인을 주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순천시나 여수시나 목포시나 이런 시 지역에 최근에 행정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특히 교육시설 사업에 관해서 시설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해서 시 지역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어차피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시간은 다 됐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 징수에 따라서 교육청에 교육이 특별회계로 보통 교부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올해 이번 예산에도 5,100억 가까이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예. 증액 교육청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증액 예산에. 물론 저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도 3천억이 훌쩍 넘는 그런 교부세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은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학생 수 감소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예산이 보통 교부세가 과도하게 증액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 입장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매우 어려울 만한 수준으로 정부나 기재부 당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축소해야 된다. 학생 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는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교육 재정은 교육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 복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된다는 그 논란은 모든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시도 간의 교육 격차가 엄밀하게 보면 매우 편차가 큽니다.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시도에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교육 재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 특별회계도 한시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강경 무상교육도 한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 학점제를 또 앞두고 있고 교육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돌봄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뉴딜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 소비세로 감수되는 교육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률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저 행정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그 문제도 교육청 입장, 교육부 입장, 정부 입장을 기재부 입장이랑 해서 한번 논의를 물론 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교육청 입장이 물론 우선시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해 없으시도록 좀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담회 때 20분씩 이내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은 좀 지켜주시고요. 혹시 또 집행부나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우리 또 4년 내내 우리 전복만 외쳤던 우리 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4년 내 전복만 이야기했다는데 제가 전복 왜 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큰 것을 한 3가지 정도 주문했어요. 전복 학교 급식, 청해준의 신조, 또 안도에 없는 공공도서관 건립. 그런데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급식도 조금 넣었다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4조 3천억 아닙니까? 거기서 어젠가 저한테 급식 담당자분이 와서 갈비탕을 이제 선호한다 했는데 거기다 1,000원짜리 갈비 전부 넣어주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4조 3천억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부교육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전남의 수산품, 전남의 특산품인 전복을 포함해서 수산품과 관련된 예산을 전남도청에서 최대한 제가 편성한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대응해서 확보하고 같이 편성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 도의원 임기 언제까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해준의 신조는 우리 안타깝게 청해준화 신조 안 되지만 한미로 신조를 통해서 교체 투입한다니까 한국해양연수원 한미로가 빨리 신조돼서 이렇게 교체 투입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공공도서관 안도 최근에 보니까 신안도 공공도서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이걸 건의했었는데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도군에서 그걸 안 해가지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만약 안도군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건립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자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예산들을 우리 안도 지역 교육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우리 부교육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부교육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서장필 안도 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교육장 서장필입니다. 예, 교육장님 부임 후 우리 안도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도군에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 지금 20의 시군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공공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올 4월 달에 군수님과 정책협의회, 8월 달에 군수님과 간담회,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학부모연합회하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는데 3번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완도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지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군청에서
그 저희들한테 한번 땅을 보라 해가지고 제가 3군데를 다 가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하여튼 땅을 최소한 3,000제곱미터 이상을 좋은 땅으로 해가지고 접근성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019년도에 전남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부지학부는 지자체 무상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대형 투자하게 돼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문체부에서 15억을 지원하고 전남 교육청에서 55억에서 60억을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 부지 제한을 2군데 정도 했어요. 3군데 했나? 지금 현재 우리 안동군 문화체육센터, 예. 생활문화체육센터,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진화리치 앞에 그 공터 예. 한 가지 했는데 3가지 다 그 안도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고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이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생각하면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공중의 정보 이용이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안도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섬에도 많죠. 안도읍에도. 그리고 또 우리 안도읍이고 섬이고 초고령화 그 사회로 진입했어요. 안도는 35% 이상이 그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문학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그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이거 공감하십니까? 예, 평소에 완도 교육을 위해서 그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이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예, 저도 2019년도에 이철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한 것을 제가 올 3월달에 교육장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사업들을 쭉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하여튼 지자체하고 일단 협의가 돼가지고 부지가 확보된다면은 다시 도교육청과 이야기해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최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도군에서는 지금 부지 확보질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가지고 문제는 안도군에서 부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이 부분이 교육장님 임기 내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이제 내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교육장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땅을 확보해서 내후년에는 우리 안도에도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지 확보가 첫 번째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민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 부지 확보 때문에 제일 머리 아파가지고 현재 그때 국민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지 말고 거기를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 새로 신축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현재 그 20억이나 들어간 돈도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가서 보니까 생활문화체육센터는 도서관의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 행사를 위주로 하고 가보셨죠, 교육장님? 예,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그 땅도 해결되고 새로운 문화체육센터를 전체 복합공간에 5층 정도 건물을 지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저 완도에서 지금 저한테 땅을 제공한다는 곳이 첫 번째가 예. 옛날 한전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요. 예. 거기를 봤더니만은 이미 또 국토부인가요? 거기에서 뭐 20몇 억 받아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딱 거기는 확정이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좀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보험회관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은 장소예요. 이제 그리고 저쪽에 그 우체국 앞에 그 남양시장인 그 전부 다 그 거기도 돈을 그렇고요. 지원받아가지고 예. 주차장이 지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현재 그 진화리치 앞에 공터 있는데 거기를 지금 적극 좀 달라고 그러는데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우리 그 교육장 임기 내에 꼭 땅 부지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내년 또 그 우리 안도 교육청 예산 확보 많이 했습니까? 예, 지금 공식적으로 324억 들어왔습니다. 많이 한 겁니까?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한 7, 80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산 확보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이용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오래전부터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많이 했었고 저 또한 말씀을 드렸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진학센터 관련된 겁니다. 예. 권역별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4군데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담 건수를 보니까 올해 정시 상담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난해 수준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될 거고 또 상담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 상담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청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4군데 시만 있는데 그 외에 군 단위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학생들, 학부모들이 상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좀 증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증액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보다 더 가까운 데서 또 한 번 할 거 2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여건들을 좀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역별 진학지원센터가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4곳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4곳에 다 설치는 했지만 대입 지원관을 배치한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대입 지원관을 추가로 배치해서 명실상부하게 진학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농어촌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즉시, 그러니까 소수가 신청한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 2대를 스타리아급으로 해서 차량 2대를 임차해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 학생이 희망을 하더라도 즉시 그 수요자에 맞춰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학지원센터의 상담이 굉장히 그 반응도 좋고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을 빼고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대개 저녁 시간, 야간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추후에 지난 금요일 날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은 퇴직 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퇴직 교원들을 퇴직했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수요는 많고 또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활용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시군 시단위가 아닌 군 단위도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해서 군에 사니까 너희들은 시계에 가서 해라라고 하는 게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군도 할 수 있는 물론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군에도 좀 설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최대한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기숙사 사감과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서 여러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은 듣긴 했습니다. 현재 그 외부 전문 사감 같은 경우 다 수요자가 그 임금을 대게 되네요. 부담하는 전부 다 부담을 하네요. 많은 큰 학교나 또 사감이 많은 학교는 이제
수익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 같고요. 근데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사께서 또 야간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 그런 걸 이제 보다 못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고민이 돼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하실 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부분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야 시간까지 적어도 12시, 1시 이때까지 학습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수능에 올인하던 그런 분위기여서 기숙사가 필요했고 그때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숙사가 운영되고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대입의 방법도 수능 중심의 정시 중심뿐만 아니라 수시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가 변화하고 다양한 대입 채널을 구축함으로 해서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 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반고 같은 경우도 입사율이 60% 내외여서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등하교가 가능한데도 기숙사에 들어와서 있다가 또 퇴사하고 이 변동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사감을 도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공부직 전환의 문제가 또다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교체하게 됐을 때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 사감을 채용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벌점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숙사 운영과 사감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 좀 더 신중하게 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를 또 이제 저녁에 또 피곤하기도 하고 전문사관으로 갔었을 때는 또 아이들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결국은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고 싶어도 또는 좀 더 관리를 받고 싶어도 학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러 여건 때문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교육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늘 거기서 생기는데요.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2000년대에 건축된 기숙사는 학습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사방에 입실하기 전에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2010년대에 신축된 기숙사는 그것을 짓지 못하도록 교육부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의 시설이 전부 학생들이 입실하는 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즉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고 예를 들어 방과후를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습할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요. 예, 그래서 복도에다가 정보 검색실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시간 관리나 학습 관리가 어려운 그런 또 측면도 아울러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이 접근을 해야지 이 여건 저 여건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서 또 국장님 너무 그런 사정을 또 잘 알고 계시고 늘 고민하시는데 현장에 목소리가 있어서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마지막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나강국 부위원장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행정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행정국장 많으 집중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저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 좀 하셨죠?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산 심의 임하고 있습니다. 지치신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예산 끝내시고 저 편안한 좀 쉬시기 바랍니다. 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요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을 합니다. 그 젊은 세대가 유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 수요가 증가하겠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전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어서 학교 신설을 허가하지 않는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남학 신도시 지역이 오룡 지구를 대표적으로 놓고 드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전남 전체 그 학교 신설 요구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학교 신설 요구는 뭐 오룡뿐만 아니라 순천 동북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저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주와 순천, 그럼 무안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서 학교 신설, 특히 고등학교 광양 신설. 역시 그렇고요. 예. 네. 그 외에도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뭐 여수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철 의원께서 4년 내내 줄기차게 전복을 주장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4년 내내 줄기차게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재부 중투죠. 예, 중투 불허를 이유로 들어서 계속 신설 불가 입장 내지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매우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신설의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요구하지만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전국적인 그 교원 수급 사항이라든지 재정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부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여의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그런 신설 불가 입장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그 방금 말씀하신 전남의 그런 그 학교 수요가 있는 지역은 계속 고등학교가 없이 그대로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요. 당장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자체에서는 계속 신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투를 신청은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무한지역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중투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못했죠. 어려운 못한 얘기.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 하기 위해서 네. 관련 기관의 컨설팅을 금년에 수행을 했고요. 다만 지금 오령 신도시의 분양 공고가 생각보다 지금 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일정 부분 협의해가지고 분양 광고를 일찍 띄우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죠. 예. 그런 부분까지 중투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 조정된 사전 작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중투를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 신설 돼야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되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서운하실까 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방금 들으셨다시피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문제, 신설 논의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십니까? 고등학교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설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 앞에 행정국장이 이제 답변 드린 대로 신설을 위한 그 중투 신청을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육부에서 지금 이쪽 부교육감으로 오신 거죠? 우리 부교육감께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앙의 그 인맥들 근무했던 두루두루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중투 과정을 교육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만은 인맥을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까? 오른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에 좀 올라가셔가지고 좀 수고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강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영 의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 출신 최병영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예술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체육건강예술과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로입니다. 우리가 예술이나 체육계 인재 육성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타 시도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 보니까요. 그 때에 따라서는 이제 체육 같은 경우에 종목이 고등학교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예.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면 가족들이 같이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건 전남 도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도 주위에 쭉 보니까 예술도 마찬가지고 체육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동계 스포츠 된 거는 특히 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팀을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초중학교 경우는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부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라 가지고 문체부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그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전문 시설 안 하고 클럽이나 보니까 동아리 운영을 많이 하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는 아니고요. 전문 선수들도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클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상당히 까탈스럽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방향이 초중학교는 그 체육팀의 그 창단보다는 있는 체육팀을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시키려고 FC 형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금방 이야기 동계 스포츠 같은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인재가 있는데도 이런 지원이 없으니까 타 시도에서 그걸 스카우트 해가려고 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인재 육성도 꼭 스포츠만 아니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남도에서 그걸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 친구들이 안 빠져나가는데 그런 관심을 좀 내가 봤을 때는 배제하지 않냐는 관심 사항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제 대충 좀 알겠는데요. 그분에 대한 그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팀을 통한 지원, 학교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도 우리가 인재 육성이 뭡니까? 공부만 잘한 거 인재 육성 아닙니다. 이 스포츠나 요즘 스포츠나 K-팝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구들 의외로 또 우리가 이 지역 홍보돼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우리가 인재 육성 할 수 있게끔 그 친구들이 타 시도로 안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적극 발굴하고 섬세하게 지원해 줄 수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영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랑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어. 아따 망치 치기 전에 안 돼. 뭐 이렇게 개수 조정이지. 김부수 의원님.
김원수 죄송합니다만은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좀 물어주십시오. 망치 처벌해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2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운영권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나강국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의원회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한 결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나강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강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4건 11억 6,4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5건 9억 2,460만 원입니다. 세출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강국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4건에 11억 6,460만 원을 삭감하고 5건 9억 2,46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김천홍 부교육감의 동의 의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 5건에 9억 2,4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의 이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결위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로 내년에는 더욱 풍요로운 우리 도민의 삶이 기대되며 우리 자녀의 교육 여건 또한 더 나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진일보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김천홍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임원년 호랑이 띠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남도의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